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LF 배터리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F 배터리가 시장에 강력하게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이라 제가 봐서는 연속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죠? 3원계 배터리의 반격도 가격 조정도 충분히 이제 되어가는 과정인데 LF 배터리가 생각보다도 수명력이 길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FP 관련 배터리 수혜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한 서너 개는 뭐 단타로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에 코인테크가 있죠. 네,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도 남겼는데 코인테크가 지분 50%를 보유한 탑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LFP 배터리의 전지 설계, 제조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어제 상한가 같죠? 제가 아침에 되겠죠. 오늘 주의하라 했죠.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바로 추격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고 최소한 어제 상한가의 반 정도 이상으로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만 살짝 담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워넷이 리더죠, 그렇죠? 중국의 CEL의 원통형 LFP 배터리 한 개 모듈에 대해 전기전자 국제 인증을 취득하고 배터리 팩 모듈 개선에 나선 것을 알렸다. 뭔가 LFP 배터리 중국 기업에 관련이 있는 거죠. 원통형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넷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강해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급한 추격 매수는 비추죠. 다음은 아모 그린텍입니다.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 납품하고 있다. 확실히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확실한 수혜주죠. 네,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CIS. LF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 CATL의 과거에 부품을 납품한 경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납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장비들을 납품을 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TPS라는 중국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TPS라는 기업이 CATL의 2차 전지용 니드탭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이 니드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도체를 딱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부품이죠. 네.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요. 네,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기주국 비상 전원용 니틀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일본에 공급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LF 배터리를 만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전기차용이 아니라 비상 전원용 그런 배터리 ESS 같은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일본에 공급을 했다. 이런 건데 역시 핵심은 파워넷, 아머그린텍, CIS, 그 다음 코인텍 정도 하나만 찍으라면 저는 뭐 아머그린텍이 낫지 않을까. 많이 올랐으면 CIS 이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현재 시장 현황 및 향후의 전망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공부하는데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반도체, 전기차, 뭐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사상 누각이 되는 건데 제가 우리 그 유로 카페 회원들하고 블로그 친구들에게 너무 강조하죠.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도 이런 면들을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도 참 많이 시키는데 세미나를 참 많이 하는데 최소한 기술적인 그러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죠.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의 이러한 시스템. 그래서 T세포와 그런 항원 항체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면서 PD1, PDL1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정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서 뭘 어떻게 만드는지,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이 없이 이해하면 사상 누각입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밑 빠진 독에 물을 불 수 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본부장 할 때 제 주니어가 들어오면은 이런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죠. 그렇게 해서 반도체 8대 공정의 전체 그 공정 조망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이 어디에 쓰이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시험을 볼 정도로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이해하려면 대체 LFP 배터리, LFP 이 재료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모습이 있느냐를 꼭 아셔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LFP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를 비교 분석하는 자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얇은 알루미늄 판을 깝니다. 그래서 과거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2차 전지 올라갈 때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이 올랐죠. 예, 알루미늄이 2차 전지 양극재 소행은 이 알루미늄 판을 깔고 여기에 세 가지의 물질이 들어갔는데 양극활 물질을 넣고 여기에 도전체를 넣고 그래서 접착제를 넣어서 붙입니다. 양극활 물질은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거죠. 도전체는 전기 전도성을 업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도전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양극활 물질의 기능은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하는 건데 이 양극활 물질은 리튬과 금속 성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잘 아시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 금속 성분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NCM이 들어가면 NCM 배터리가 되고 NCA가 되면 NCA 배터리가 되고 여기에 LFP가 들어가면 LFP 배터리가 됩니다. LFP는 리튬 페럼 포스포릭 애시드 인산이란 뜻이죠. 네, 이 약자가 들어가서 LFP 배터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극활 물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양극활 물질은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하는 건데 리튬과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다. 금속 소재 성분으로 이 소재 성분에 LFP가 들어가면 LFP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의 모습을 보고 LFP 배터리다, 삼원계 배터리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극재에 대한 기본 구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그래서 제 TV를 듣는 분들은 최소한 LFP 배터리가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 벤츠도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시장에 이제 소문이 나고 뉴스에 나오면서 고민이 아닌 고민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회는 머리가 아프죠. 네,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엔트리카 일반적인 카에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충전 장치를 중간중간에 세우기 때문에 내가 600km 달리든 400km 달리든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시내에서 가까운 근거리 통학역으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건데 이들에게는 충전 시스템이 발전을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싸고 오래 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기차를 만든 기업들의 큰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고급화와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기술적으로 고급화 롱레인지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키워온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애플이 중국에 갔다가 미국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한국에 왔어요. 제가 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플 LF 배터리를 만들 수 있냐라고 타진을 하고 갔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 LG화학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LFP 하겠다. ESS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은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애플과 LG가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애플을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LFP 배터리를 결제해서 양수 겸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CATL이 반반입니다. 중국의 CATL은 LFP 배터리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온계 배터리가 60% 가까이 되고 LF 배터리가 48%, 50% 이하입니다. 그렇죠. 얘들은 양수 겸장으로 나오죠. 대신 얘들은 미국 시장에 과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우리와 서로 반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양수 겸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왜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테슬라와 벤츠가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린 건 원가 경쟁력이죠. 원가 경쟁력. 상대적으로 싼 배터리를 쓰면서 경쟁 차종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 판매 마진이 커지는 장점이죠. 네, 돈 벌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LF 배터리는 방전될 때 리튬 이온이 나가도 결정 구조가 열화되는 현상이 적어. 결정 구조가 열화되는 현상이 적어. 화재 위험성이 또 낮다. 또 원가 경쟁력,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이 적다는 거죠.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LF 배터리 개발을 공식 선언을 했죠. 하지만 삼성 SDI는 기존 NCA 배터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도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NCA 배터리에서 비싼 코발트를 제외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NCA에서 코발트 가격이 제일 비싸죠. 이 코발트를 없애는 그러한 배터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LF 배터리 못지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게 삼성의 빅샷, 네,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도 일단 NCM 배터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CM 계열이 LF 배터리를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LF 배터리의 핵심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터가 이루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여러 합작사를 가지고 있죠. 스텔란티스하고 또 GM하고 합작을 하고 있죠. 오하이오하고 테네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스텔란티스는 아직 미확정이죠. 40기가와트 굉장히 크죠. LG 단독으로 미시간 및 추가 단독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 두 곳에서 또한 조지아 공장으로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향후에 치열한 전투가 이뤄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먼 거리를 주로 다닙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LFP 배터리가 그렇게 쓰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대도시에는 상용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3원계 배터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리가 중요한 중국은 뭐 도시들이 집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충전소만 많이 깔아놓으면 충분히 생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긴 거리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또 트럭을 많이 타고 이런 면에서 힘과 파워를 가진 3원계 배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순위를 보면 CAT가 일단 1등이죠.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BYD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인데 다음에 AESC 중국 기업입니다. CABL 중국 기업입니다. 쿠주안, 예, 쿠오주안, 예, 쿠오주안이라고 불러야겠죠. PEV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얘들이 새롭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미 큰 애들은 자기들의 시장을 가지고 굳건히 지키면서 고객과 파트너를 이루는데 너무 많은 전기차 시장들이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중국의 이 하층에 있는 급수가 낮은 애들이 합작과 유럽차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과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중국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 주가도 오르고 무섭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 먼저 중국 배터리 시장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앞에 제가 말했던 엠비전 AESC라는 기업은 중국 기업이죠. 영국 썬덜랜드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연간 생산이 1.7기가와트에서 38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AESC는 세계 시장 점유율 9위에 안착한 기업으로 당초 일본 닛산 자동차 계열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것을 중국에 팔은 거죠. 엠비전 그룹이 이걸 사가지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1위 기업 CATL은 해외 첫 공장인 독일 에르푸르트 공장에서 올해 연말부터 다임러와 BMW에 공급할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 네, LFP 배터리겠죠. 폭스바겐과 손잡은 중국 사인 고시안도 독일 찰스키터의 배터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을 키워가면서 진출을 하고 있네요. 5위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지난 2018년 말 다임러와
기가와트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메르세드 벤츠와 합작으로 독일 비터펠트 볼펜, 비터펠트 볼펜이라는 기업에서 약 6억 유로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애들 참 무섭네요. 야금야금 세계적 시장을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7월로 예정된 신북미 자유협정 USMCA에 따라 완성차 업체가 무한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소재 부품의 75% 이상을 현지, 즉 미국에서 조달해야지.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CATL은 미국 상용 전기차 제조사 ELMS의 LF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CATL은 최근 북미 생산 현지화 기회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BYD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BYD도 있네요. 무섭습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트럭을 제외한 승용 전기차 부분에서 LFP 배터리는 상반기 점유율은 11%밖에 안 됩니다. 네, 전부 다 3원계 배터리가 대부분인데 이 중 11%에 95%를 중국 업체들이 출하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미 LFP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애플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FP 배터리 생산 타진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카를 우리가 휘어잡는 거죠. 배터리 잡으면 다 끝납니다. 배터리 잡고 인포메이션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만 잡으면 전기차는 끝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배터리 잡아야 됩니다. LFP 배터리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FP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CATL을 사야죠. CATL은 닝더스타이 심천에 상장돼 있죠. 300750. 우리는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막아놓죠. 네, 삼강통, 후강통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ETF 정도로 사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 BYD는 우리가 살 수 있죠. 네. 올 1월 1일부터 중국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그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 게 CATL입니다. CATL 주가가 제일 좋았죠. BYD하고 이 초록색하고 중국 기업들이 일단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네, LG화학은 제일 밑에서 꼬레비에 끼고 있죠. 여기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인데 이런 면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물적 분할. 그 물적 분할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는 거죠. 네, 빨리 분할을 해서 나와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소재 업체들이 대신 큰 시세를 냈죠. 네, 배터리 3사들은 크게 중국 기업에 비해서 주가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종목은 코인테크, 파워넷, 아머그린텍, CIS, 서진 오토모티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정도가 있는데 코인텍 어제 상쳤으니까 오늘 좀 주의하자. 사더라도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자. 파워넷, 아머그린텍, CIS 정도가 가장 살만하다. 하나만 고르라면 아머그린텍 아니면 CIS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LF 배터리가 새롭게 우리 3원계 시장에 도전을 해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양극재도 일단 살짝 조정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제 와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MCM 이쪽으로 3원계 시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애플이나 몇몇 큰 기업들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LFP 배터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이 형성되면 한 번 더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게 아니냐. 너무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기존의 3원계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즐겁고 멋진 오늘은 꼭 반등하는 그런 불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